3강 스마트 스토어 판매 상품 자료 입력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설명했듯이 스마트 스토어를 네이버 쳐서 입력 들어가서 이제 로그인 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를 가입을 하게 되면 여기가 나오고 개인적으로 해서 판매자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품 관리에는 상품 조회와 수정.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은 안 되겠죠. 물건이 입력이 돼야 자료가 입력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처음에는 상품 등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 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필요한 것이 바로 상품 등록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끝나게 되면은 소개를 끝나게 되면은 바로 상품 등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상품 일괄 등록 한 번에 여러 개를 등록했죠. 그 다음에 카탈로그 가격 관리, 연관 상품 관리.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 할 때는 이런 것들은 별로 하지 않고 이 상품 등록하고 조회 수정을 우선 하게 됩니다. 강의에서는 이 부분을 중점으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관함, 여러분들이 상품에 대한 어떤 사진을 찍어 놓다든가 어디서 구했으면 거기에다 보관해 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사진을 보관해 놔도 우리가 찾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판매할 상품을 미리 보관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배송 정보 관리, 템플릿 관리, 공지사항 관리. 템플릿 관리는 이제 이미 만들어진 걸 갖다가 참고해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것들, 템플릿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리어이기 때문에 이해가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면서 하나하나 용어가 자주 쓰다 보면 또 익숙해지게 됩니다. 자, 판매 관리에는 주문이 됐는 거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현물 수락되기, 그 다음에 미입금 확인, 발주 발송 관리, 배송 현황 관리, 구매 확정 내역, 취소 관리, 반품 관리, 교환 관리, 판매방해 고객 관리. 우리가 일반적인 홈페이지, 큰 홈페이지에서 대형 홈페이지 하는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정산 관리. 이제 우리가 물건을 판매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정산한 내역, 정산 내역 상세, 부가세 신고 내역, 세금 계산서 조회, 충전금 관리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들 관리하다 보면 이것 많이 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물건이 많이 팔리면은 그것도 활용하긴 하겠지만 이런 것까지 자세히 할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회사라든가 이런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의 관리, 그 물건에 대한 문의 관리, 고객 문의 관리, 리뷰 관리, 유효 이벤트 관리, 톡톡 상담 관리, 톡톡 상담하기, 톡톡 챗봇 설정 이런 좀 이런 고급 기능들인데 지금 초보 하는 분들은 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나중에 물건을 팔고 나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마트 스토어 관리에서 PC 전시 관리, 모바일 전시 관리, 카테고리 관리, 쇼핑 스토리 관리, 스토어 관리. 사실 우리가 쇼핑을 하면서 이것을 다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여러분 구축하고 나면 이제 하나하나씩 익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봐서 할 때는 이런 기능들을 다 볼 수 없는데 지금 저는 PC에서 화면을 캡처해 놨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 노출 관리는 기획전 관리, 그다음에 럭키투데이 제한 관리, 노출 서비스 관리. 고객 관리는 혜택 등록, 혜택 조회 수정, 혜택 리포트, 고객 등급 관리, 그 쿠폰 발급 내역 조회, 포인트 지급 내역 조회. 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면 상당히 매출이 많았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통계, 네, 이것은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뭐 어떤 물건이 많이 팔려 나가는가, 또 뭐 매월에는 월마다 어떤 것이 더 많이 팔려 나가는가, 마케팅 분석, 어느 지역, 또 어느 연령대가 많이 하는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상품의 쇼핑 행동은 또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새는 막 빅데이터 있다고 하지만 이걸 활용을 하게 되면 마케팅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통계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할 적에도 많이 사용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제 스마트 스토어, 아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하는 것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우리가 이 세 줄이 있는 것을 입력을 하게 되면 상품 등록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세 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저기 메뉴가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상품 등록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서는 컴퓨터적으로 했지만은 이거 이제 스마트폰에서 입력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 상품 등록을 하게 되면 여기 가지고 자, 카테고리를 설정하게 됩니다. 카테고리라는 것은 어떤 범주, 어떤 상품들 종류별로 이렇게 정리하는 카테고리라고 하죠. 그래서 카테고리를 검색하는데 이 카테고리에는 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까지 있어서 상품을 입력하기 전에는 이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놔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할 적에 양말을 그 황토 양말을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해 봤는데 그걸 할 경우에요. 첫 번째 이 카테고리를 살펴보니까 대분류로는 패션 잡화에 들어가고 중분류로 양말, 그 다음에 여성들 것이 여성 양말, 이제 남성 양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 양말의 중목, 장목 양말 있고 스니커스 해가지고 발목만 젊은 사람들은 발목만 있는 발목 아래로 이렇게 는 양말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카테고리에서는 이 카테고리명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입력을 하겠지만은 이렇게 빨간 점 찍어진 것은 꼭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입력을 하면서 필수 항목이라 써졌네요. 그 노출 설정, 그다음 임시 자료를 입력하다가 임시 저장을 해놓으면 중간에 저장하다 말고 다른 데 빠져나갔다 와서 다시 오면은 그 전까지 저장된 내용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상품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상품명은 다음 하겠지만 이런 분류, 예를 들어서 가구 해가지고 텔레비전을 해야 되는데 뭐 가구인지 전자제품인지 뭐 이런 분류를 우리가 여기 들어가면은 카테고리 명을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해놓고 입력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템플릿이라는 것이 나오죠. 미리 틀을 잡아놓은 것 여러 개가 갖다가 가져다가 쓸 때는 이걸 틀에 쓰는 거죠. 그래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차례대로 나오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입력하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제 카테고리 검색, 카테고리 명을 알고 있을 때 해가지고 아까 말한 것 전에 화면에서 패션 잡화, 양말, 여성 양말, 중복 있죠. 그래서 카테고리명 선택을 하게 되면 대분류 해가지고 가구, 인테리어, 도서, 디지털 가전, 생활 건강, 스포츠 레저, 식품, 여행 문화, 출산, 육아, 패션 의류, 패션 잡화, 그 다음에 화장품 비용. 저도 이제 패션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잡화, 양말이 잡화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대분류는 이렇게 뜨고, 그 중에서 카테고리니까 이 패션 안에 또 이런 분류가 또 떨어지죠. 이렇게. 네? 그래서 중분류, 순금, 시계, 신발용품, 양말. 여러분들이 여기서 비슷한 거 찾아가지고 또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여성 가방, 여성 신발, 여행용 가방, 장갑, 주얼리, 지갑, 패션 소품, 헤어 액세서리.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분류를 넣는 게 아니라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게 넣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야 돼요. 없으면 이제 다른 거 해가지고 찾아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양말에서 이제 양말이 들어가니까 소분류로 들어가서 남성 양말, 여성 양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분류를 선택 않고 이렇게 3단계 막 4단계까지 않고 한 두 군데 하면은 그것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 여성 양말 중에서 이제 세 분류로 들어가면 이제 여성 양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니삭스, 더신, 레그워머.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양말이나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또 여자들 그 양말에 대해서 또 모르니까 발가락 양말, 발목 양말, 수면 양말, 그 다음에 스포츠 양말, 중목, 장목 양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 발목 가는 그런 양말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가지고 중목 양말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래서 상품이 맞지 않는 카테고리에 등록할 경우 강제에 이동되거나 판매 중지, 판매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는 맞아야겠죠. 소분류 관리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예를 들어 식품 반찬 세트 할 때 이렇게 해봤어요. 대분류 쭉 하다 보니까 식품, 아까는 패션이었는데 식품을 선택을 했어요. 또 식품 중에서 또 반찬, 그다음에 소분류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반찬 세트 있죠.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것들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대분류에서 식품이고 그 다음에 식품 중에서 농산물이 들어가고 소분류에서 쌀, 그 다음에 쌀 중에서 기능성 쌀, 백미, 찹쌀, 현미, 흑미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해서 카테고리로 자료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카테고리를 설정했으면 상품명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보면은 뭐 여기 보면은 상품 등록할 상품명과 판매가를 정하여 아래에 적는다. 이제 예로 이제 여기다 넣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다운받았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입력하라고요. 빈 공간을 내두었습니다. 상품명 일단 한지 양말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한번 읽어보면은 판매 상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상품명, 스팸성 키워드 입력 시 관리자의 처벌 판매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자, 유명 상품 유사문구 무단으로 도용하여 먼스타일, ST와 같은 경위에 기재하는 경우 별도의 구제 없이 제재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 상품명을 내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 판매가를 낼 수가 있죠. 판매가 7,000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입력을 할 때 그 주의사항이 나오니까 읽어보고 넣으면 됩니다.
네이버 쇼핑을 통한 주문일 경우에 네이버 쇼핑 매출 연동 수수료 2%가 네이버 페이 결제 수수료와 별도로 가금됩니다. 뭔 말이냐면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만 이용하면은 개인적으로 사업장 나왔냐면 2%만 판매가 됐을 때 주는데, 만약에 이제 네이버 페이 결제수수료와 별도로 가금되는 건 뭐냐면 네이버 쇼핑, 네이버에 있는 홈페이지 있어요. 그것을 활용해서 하게 된다면 사업자 등록을 내기 때문에 수수료가 더 들어간다 이 말이죠. 여기 들어가면 이제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를 입력하면은 클릭을 하게 되면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판매가 할인가를 활용한 정상 거래는 자동 탐지되어 판매 지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기본적인 거로 자료를 입력한 거고, 더한 것은 그 다음 강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 로그인, 판매자 아이디 로그인,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 네, 여러분은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니까 아마 네이버를 가입해서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되고, 판매자 들려면 사업자 등록증 이제 넣어가지고 할 수가 있죠. 통신 판매 허가서도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관리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스마트폰에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 PC 화면으로 해서 전체적인 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마트폰마가 활성화가 돼 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스마트 상품 자료 입력해서 우리가 카테고리를 몇 군에 걸쳐서 예제를 해봤습니다. 대분류가 어떻게 되고, 중분류가 어떻게 되고, 소분류, 세분류까지. 그래서 대부분 이제 소분류까지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세분류 들어가면 이거는 카테고리는 이제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홈페이지에서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품의 기본 자료를 입력을 했어요. 상품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판매가에 대한 일단 내용들, 뭐 할인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강의 자료는 우리가 댓글에서 다시 연결해 놓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댓글창을 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여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해서 우리가 3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